1019년 2월 귀주 벌판. 고려의 북쪽 경계에서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배합이 이끄는 10만 거란 기병대는 이미 한양 근처까지 쳐들어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고려가 청야전술로 맞섰기 때문이죠. 모든 물자를 없애고 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 전략 때문에 거란군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쳤다고 해서 그들을 얕잡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군대였으니까요. 강감찬 장군의 고려군 20만 명이 귀주에서 그들의 퇴로를 막아섰습니다. 숫자로는 고려가 앞섰지만 거란은 평지에서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는 기병 중심 부대였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란은 여기를 뚫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고려는 여기서 그들을 완전히 꺾어야만 끝없이 반복되는 침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귀주벌판은 비명과 무기 부딪히는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거란 기병대는 성난 파도처럼 고려 방어선에 돌진했고 고려 보병들은 방패를 맞대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혈전 속에서 시체는 산처럼 쌓이고 피는 강처럼 흘렀습니다. 강감찬은 본진에서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60을 넘겼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 장수들보다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전장의 모든 움직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란 기병대의 돌격 패턴, 말들의 지친 움직임, 그리고 적군 진영에서 피어오르는 먼지의 색깔까지. 장르님, 좌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장 한 명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강감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거란의 기병대는 비록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특히 평지에서의 돌격력은 보병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좌에게 예비대 3천을 투입하라. 그리고 중앙진영을 더 촘촘히 하라. 말이 뚫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마라. 명령이 떨어지자 북소리가 울렸고 고려군의 진영이 재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강감찬의 군대는 오랜 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각 부대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거란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소배합은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고려군의 움직임을 재빨리 파악하고 대응했습니다. 우측으로 우회하라. 저들의 측면을 찢어라. 거란 기병대 5,000명이 고려군 우측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었고 먼지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고려군 우익의 병사들은 긴장한 얼굴로 다가오는 기병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패를 세워라! 창을 내밀어라! 지휘관의 고함이 들렸고 병사들은 일제히 방패를 땅에 꽂고 긴 창을 비스듬히 세웠습니다. 말이 이 창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거란 기병들도 이런 전술에 익숙했습니다. 창벽 앞에서 거란 기병들은 급선회했고 옆구리를 드러낸 고려 병사들에게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고려군의 진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방에서 궁병대를 전진시켜라! 강감찬의 명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고려의 궁수들이 앞으로 나와 거란 기병대에 화살을 날렸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할 정도로 많은 화살이 쏟아졌고 거란 기병들이 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투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쪽이 밀리면 다른 쪽이 밀고 들어왔고 또 그 반대가 반복되었습니다. 병사들의 갑옷은 피와 쌈으로 범벅되었고 무기를 든 손은 굳어져 감각이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양측 모두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고려군은 수적 유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거란의 기병 전술을 막아내는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거란군은 이미 한 달 넘게 고려 땅을 헤매며 싸우고 있는 탓에 기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소배합은 자신의 본진에서 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병사들의 눈빛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종공격이다. 모든 예비대를 투입한다. 중앙을 뚫는다. 소배합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가 아껴두었던 정예 기병대 2만 명이 일제히 말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거란군의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고려군의 중앙을 뚫지 못하면 거란군은 포위당해 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2만 기병의 돌격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고려군 중앙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다가오는 기병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중앙 진영을 V자로 변형하라. 기병대를 양쪽으로 흘려보내라. 북이 울렸고 고려군의 진영이 재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단단한 일자 진영이 V자 형태로 벌어지면서 기병대가 들이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양쪽에서는 궁수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거란 기병대가 V자 진영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양쪽에서 화살이 빗발했습니다. V자 안으로 들어온 기병들은 사면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혼란이 시작됐고 뒤따르던 기병들이 앞의 말들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만 명의 기병대는 그 정도로 막을 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거란 기병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고려군의 방어선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은 말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장군님, 중앙이 뚫릴 것 같습니다. 본진을 후퇴시켜야 합니다. 부장들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다. 조금만 더 버텨라. 하지만 장군님, 조금만 더다. 강감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그의 눈에 미묘한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습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남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풍이었지만 순식간에 강풍이 변했습니다. 바람은 고려군의 등을 밀어주며 거란군 쪽으로 불어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곧 폭우로 변했습니다. 바람과 비는 모두 북쪽을 향해 거란군을 향해 몰아쳤습니다. 거란 기병대의 대착에는 빗물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말들이 불안해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땅에서 말발굽이 미끄러졌습니다. 활씨는 젖어서 제대로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려군도 바람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들의 등을 적셨지만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시야는 여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강감찬의 눈이 빛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전군 총공격! 그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북소리가 귀주벌판을 뒤흔들었습니다. 고려군 20만 명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등에 업고 하늘의 도움을 받으며 고려군은 마치 신들의 군대처럼 위력적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거란군은 바람과 비에 가로막혀 제대로 싸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소배합은 경악했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하늘이 고려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후퇴하라! 그가 명령을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폭우와 강풍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진영은 혼란에 빠졌고 각 부대는 제각각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려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궁수들은 바람을 타고 화살을 날렸고 화살은 평소보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갔습니다. 보병들은 혼란에 빠진 거란 기병대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전투는 순식간에 학살장으로 변했습니다. 거란군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망치려고 해도 바람과 비가 가로막았습니다. 말들은 공포에 질려 제어되지 않았고 병세들은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소배합의 정예기병대 2만 명은 1시간도 안 되어 거의 괴멸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은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마라! 끝까지 추격하라! 고려군은 도망치는 거란군을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폭우는 계속 내렸고 남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추격에 힘을 보태주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횃불을 든 고려군은 어둠 속에서도 거란군을 찾아내 공격했습니다. 거란군은 피로와 공포,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사흘 동안 추격이 계속되었습니다. 10만 명이던 거란군은 이제 몇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소배합은 겨우 수백 명의 병사들과 함께 압록강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귀주벌판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10만 명의 거란 장병들이 영원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고려를 도왔다.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문엉거렸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 남풍이 없었다면, 그 폭우가 없었다면 전투의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귀주벌판으로 돌아온 강감찬은 전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방에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거란군의 시체뿐만 아니라 고려군의 시체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감찬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전사한 모든 병사들을 위해서. 부장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장군님, 그 남풍은 정말 하늘이 보내신 것입니까? 강감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저 하늘의 뜻을 읽은 뿐이다. 구름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공기의 습도, 모든 것이 남풍이 올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내가 한 일엔 그 순간까지 버티는 것뿐이다. 하지만 만약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강감찬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겼을 것이다. 다만 더 많은 희생을 치렀겠지. 하늘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기회를 준 것이다. 그 기회를 잡은 것은 우리 병사들의 용기와 인내였다.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남풍이 불기 전까지 고려군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거란의 맹렬한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강감찬의 탁월한 전술과 병사들의 필사적인 전투가 있었기에 그 남풍은 승리를 결정짓는 마지막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승전보가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현종 임금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넘게 계속된 거란의 침략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강감찬 장군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라.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전국이 환호했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화려한 개선 행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귀주에 남아 전사자들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희생의 무게가 그의 마음을 짓눌렸습니다. 장군님, 이제 개경으로 도와다실 때가 되었습니다. 부하들이 말했지만 강감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다. 모든 전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의 가족에게 소식을 전할 때까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그는 직접 전장을 돌며 전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이들은 숫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던 사람들이었고 각자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강감찬은 마침내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그를 환영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고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노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아들이 귀주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20살밖에 안 된 아이였는데. 강감찬은 말에서 내려 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춘삼 병사님,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파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감찬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개경에 도착한 강감찬은 현종을 알려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최고의 관직을 내리려 했지만 강감찬은 사양했습니다. 폐하, 이 승리는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싸운 모든 병사들의 것이고 집에서 기다린 가족들의 것이며 청야 전술을 견뎌낸 백성들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을 이끌었을 뿐입니다. 현종은 감동했습니다. 경은 진정한 장군이요. 승리를 독차지하지 않고 모두와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요. 그날 밤 강감찬은 홀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주 벌판에서 불어온 그 남풍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아니면 자연의 우연이었을까요? 강감찬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바람이 불던 불지 않던 고려 백성들은 결코 항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귀주 대첩 이후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10만 대군의 참패는 거란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고 고려를 다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진정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더 이상 거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강감찬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역사적 승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감찬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귀주대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신비로운 남풍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고려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강감찬의 덕망이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고려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귀주 벌판에서 불어온 남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 민족의 의지였고 자유를 향한 열망이오며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불고 있습니다.